안녕하십니까. 코폴랜드에서 근무하는 곽병건이라고요. 저는 코폴랜드에서 동북아, 그러니까 대만, 일본, 한국 콜체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힘드시죠? 거의 세미나가 시작한 지 거의 한 3시간 지나고 있는데 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 여기까지 오셔서 뭐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스킵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이 CO2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CO2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HFC 계열의 시스템과는 너무 상이하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CO2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다뤄보신 분들도 거의 없으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CO2를 얘기하자면 뭐 2박 3일 얘기해도 부족하나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에 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처음에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슬라이드를 줄여서 한 60장으로 줄였는데, 그거는 지금 출력물 보시면 나와 있고, 오늘 30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한 12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말씀은 앞에 이제 뭐 그 덴포스, 아레나 코리아, 그다음에 마이콤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실사례 관련돼서 CO2 실사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뭐 냉동 공조 그 업계에서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O2를 다뤄보신 적이 거의 없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냉매로서의 CO2가 뭔지, 그 다음에 CO2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봐요. 제 슬라이드가 나오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CO2 자연냉매에 대해서 오늘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연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럼 CO2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냐? 우리 대표적으로 자연냉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3가지 냉매가 있습니다. R744라고 불리는 CO2가 있고요. 그 다음에 R290이라고 불리는 프로페인, 우리가 프로판가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R717이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있어요. 근데 CO2 말고 2가지 대표적인 자연냉매에는 각자 큰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이 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용 어플리케이션의 자연냉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때 CO2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여겨지고, 그 자연냉매를 범용적으로 상용화돼서 널리 지금 적용하고 있는 뭐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CO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목차를 짰는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말이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발음이 좀 꼬일 수도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냉매로서의 CO2가 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지금 우리가 기존 우리가 지금 뭐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HFC 계열이라고 하는 404, 410, 507 이런 냉매에 대비해서 CO2가 갖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뭐 환경에 물론 좋겠죠. 그다음에 냉각 용량이 최적 대비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앞선 세 회사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더 작은 압축기를 쓸 수 있고 더 작은 배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배관의 점도도 낮으니까 프레셔 로스도 적어요. 그럼 이것도 뭐 효율에 대해서 상당한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 상이 변환할 때 열 전달 계수도 높아서 이것도 보다 나은 효율에 긍정적인 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다 좋은 부분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계점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삼중점이 너무 높아요. 이 2가지 부분이 CO2 시스템을 다루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낮은 임계점, 너무 높은 삼중점, 요 두 부분이 허들이 될 거고요. CO2 부스터 시스템을 운영을 해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초임계, 트랜스크리티컬이라고 불리는 초임계 상태로 계속 운전되지는 않습니다. 외기가 낮아지면 이제 서브 크리티컬을 불리는 아임계 상태로 운전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능하면 많은 시간이 운전돼야 전기를 아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임계 상태로 운전되면 높은 고압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전기를 쓰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부스터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1년 중에 많은 시간을 아임계로 운전하는 걸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조건 때문에 외기가 높은 지역들, 우리나라도 외기가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외기가 높은 지역에서 부스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많은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한국마이콤 최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스터 시스템도 아임계, 초임계로 운전이 가능하고요. 외기에 따라서 아임계로 운전할 때는 그 응축기 위치에 있는 열기환기에서 응축이 되나, 초임계 상태로 넘어가면 거기서 액을 만들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특성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CO2 부스터 시스템에서는 응축기 자리에 있는 애를 가스쿨러라고 불러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CO2 시스템, 특히 부스터 시스템이죠. CO2 부스터 시스템과 지금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HFC 계열의 시스템이 어떤 상이한 차이를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냉매로서의 CO2랑 범용적으로 지금 중저온 어플리케이션 사용되고 있는 404 냉매의 큰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는 그 삼중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스템 내에 충전되는 냉매 가스가 되어야 되는 CO2가 바로 실시간으로 드라이 아이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CO2 시스템을 나중에 설비를 하시고 냉매를 충진을 하실 때 지금 404처럼 그냥 충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시스템 내 드라이 아이스가 생기고, 그 발생된 드라이 아이스는 각 계소에 블락을 만들면서 드라이 아이스가 녹는데 뭐 반나절 아니면 길게는 한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냉매를 충전하실 때는 가스로 기본적으로 한 10kg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원활하게 충전하시면 돼요. 이거는 더 좀 상세한 부분에 이제 CO2와 일반 HFC 냉매의 특장점을 비교한 거고, 뭐 한쪽이 절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장단점을 통해서 CO2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제일 우측 그 칸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이제 CO2 시스템을 고려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404 시스템하고 CO2 부스터 시스템하고 가장 큰 차이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 10가지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이 10가지 대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CO2 부스터 시스템을 설계를 하시고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주의하셔가지고 CO2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저희 제가 근무하는 코폴랜드가 이제 미국 회사니까 아까 서두에서 한 3-4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뭐 미국 정책에 대해서 몇 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불행히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기후 협약에서도 다시 미국은 탈퇴할 예정이 있는데, 그건 뭐 미국 회사에 종사하는 저로서 뭐 송구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맡으면서 미국에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미국 내에 북미 지역 내에도 CO2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도 그전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코폴랜드는 북미 지역의 기후별로 CO2 부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를 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CO2 부스터 시스템은 압축기가 되게 우수하고 특정한 우수한 효율이 좋은 밸브만 사용한다고 해서 효율을 낼 수는 없어요. 가장 큰 효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외기입니다.
그래서 외기가 찬 지역에 부스터 시스템을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내고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북미는 춥죠. 뭐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이런 데는 그런 데에서 CO2 부스터 시스템이 원활하게 상용화된 거고, 지난 20년 동안 더운 지역의 CO2 부스터 시스템, 우리가 트랜스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CO2 부스터 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팩터를 압축기 제조사인 코폴랜드도 단지 뭐 압축기든 밸브든 이퀴먼트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솔루션 단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보다 나은 효율적인 부스터 시스템을 제안 드리려는 노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아슈레와 ICC라는 기구에서 전 북미 지역을 기후대를 다 카테고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아슈레는 조금 더 뭉뚱뭉뚱하죠. 뭐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기후 특성을 통해서 조언을 나눴고요. ICC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도시별로 기후에 대한 조언을 다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의 그 분류된 기후대 중에서 특정 도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합의 CO2 부스터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한국마이크로매직 그 최강식 이사님이 발표하실 때 옆에 조그맣게 글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뭐 아디아바틱 무슨 가스 쿨러 이렇게 적용된 사례를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네 코리아랑 그다음 덴포스 코리아가 렉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거기 파라렐 컴프레션, 뭐 한국말로 하면 병렬 압축 이런 말을 그 많이 보셨을 거라고 하는 거 그 책자에도 거기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효율이 좋은 부스터 시스템을 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계속 추가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외기가 높은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 아디아바틱이라고 하는 가스쿨러 용지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습식 가스쿨러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산업용 종사하시는 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증발식 응축기라고 하는 그 에바콘이라고 하죠. 그 콘덴서 역할을 하는데 위에서 물을 좀 뿌려주면서 응축 효율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병렬 압축 시스템을 설치를 해놨죠. 여기에. 그래서 플래시 탱크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로드를 그 중원 압축기에서 흡입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병렬 압축기를 설치를 해서 별도로 그 압축기의 열량을 그 플래시 가스의 열량을 별도로 제거를 해서 압축을 해서 가스쿨러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저 병렬 압축 시스템을 통해서 CO2 부스터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 습식 가스쿨러의 모양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스터 시스템도 외기가 낮으면은 아임계로 운전되고요. 외기가 높으면 초임계로 운전돼요. 가능하면 우리 목적은 아임계로 운전되는 시간을 많이 발생시킬수록 전기는 훨씬 더 덜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식 가스쿨러, 습식 가스쿨러라고 비교했고 건식 가스쿨러의 상태에서의 초임계 상태의 운전, 습식 가스쿨러에서의 초임계 상태의 운전을 보면 습식 가스쿨러를 적용한 시스템이 훨씬 더 아임계 상태로 많이 운전되고 에너지를 덜 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 지역별 춥거나 덥고 건조하거나 뭐 습한데 춥고 덥고 한 뭐 지역이나 모든 지역 그 기후대를 통틀어서 지금 보시면은 제일 그 일반적인 기본 부스터 시스템하고 그 부스터 시스템 대비 제일 많은 효율을 내는 옵션들은 습식 가스쿨러의 병렬 압축 시스템을 적용한 경우라고 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중에 제일 효과가 제일 큰 지역이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이 솔루션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5가지 틀린 조합들,
부스터 시스템의 5가지 틀린 조합들의 기본 부스터 시스템 대비 에너지 세이브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연평균 뭐 한 근 20% 정도의 에너지 세이브를 더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404 시스템 대비해서 난 게 아니라 CO2 부스터 시스템 대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20%를 더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피크 시즌에는, 제일 더운 시즌에는 그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최대 50%까지 일반적인 CO2 시스템보다 에너지 세이빙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습식 가스 쿨러에 병렬 압축 시스템을 달고, 아까 덴포스 김병윤 그 상무님이 말씀하신 그 이젝터까지 적용을 시키면 에너지 세이브 효율을, 에너지 절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폴랜드는 지금 그 CO2 부스터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그 기후별 가장 적합한 솔루션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스터디 중이고요. 시장에서 연구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을 하고 있고, 제가 앞전에 소개시켜드린 저 첫 번째 기후별 스터디 말고, 그 다음에 그 저온 쪽 시스템에 대해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솔루션이 뭔지, 그 다음에 그 폐열 회수 시스템 내 폐열을 가지고 회수해서 온수를 만들거나, 그 조만한 구역에 난방을 하거나, 그 열 회수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부스터 시스템도 다양한 방법으로, 8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으면서 가장 좋은 기후별 최적의 시스템을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노력은 앞으로 한 뭐 5년 10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CO2 시스템, 일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냐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404, 뭐 알투투도 마찬가지고 404도 마찬가지고 410도 마찬가지고 HFC 계열의 냉동 냉장 시스템은 다 저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중온 시스템 돌리고 저온 시스템을 돌려요. 원루프로 돼 있고, 지금 뭐 404 같은 경우에는 GWP 지수가 뭐 거의 4,000을 육박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만 5년 뒤에는 거의 못 쓰는 냉매라고, 줄여야 되는 냉매라고 보고 있죠. 그다음 CO2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반쪽짜리,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저온 부분만 CO2를 적용하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중고온 영역 때는 일반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HFC 계열의 냉매를 사용하는 게 초기 단계의 CO2 시스템의 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근성이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온 쪽은 CO2 시스템이라고 해도 저온 쪽은 압력이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반쪽짜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트랜스 크리티컬 부스터 시스템을 하는 요 형상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냉동 냉장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매 전체를 CO2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pH 선도에서 트랜스 크리티컬 임계점을 넘어간 요 사이클을 지금 그려놨는데요. 이 사이클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404 시스템하고 똑같이 만들면 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압력이 너무 높아지고요. 효율이 너무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완을 하는 그 시스템, 우리가 현재 일반적인 CO2 부스터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래시 탱크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그 플래시 탱크를 통해서 CO2 냉매액을 만들고, 가스쿨러에서 쿨링된 그 CO2 가스를 냉매액을 만들고, 그 플래시 가스를 통해서 고압단을 제어하면서 효율을 그나마 높이고 시스템의 압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시스템 내 압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다 시스템 이퀴먼트들이 다 작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효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 보완된 시스템이 우리가 파라렐 컴프레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병렬 압축 시스템을 추가로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아르네 코리아에서 그 아르네 부스터 렉 시스템 제품군을 소개할 때 밑에 디폴트로 나와 있는 게 병렬 압축 기능, 인버터, 그다음에 뭐 열 교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유럽에서 사용되는 CO2 부스터 시스템 렉에 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그 CO2 부스터 렉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이 병렬 압축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성은 증가를 시키는데, 특히 매기가 높은 지역의 효율성을 증가를 시키는데, 병렬 압축 시스템 설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렉 시스템이 좀 뭐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없는 걸 하나 더 다니까. 그 다음에 없는 걸 하나 더 다니까 비용도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커플랜드에서 이제 밀폐 스크롤로 전환시키고, 밀폐 스크롤에 우리가 베이퍼 인젝션 기능을 통해서 병렬 압축 장치 없이 똑같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효율을 구현할 수 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렉 빌딩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스템도 훨씬 더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요게 이게 마지막 이게 세 가지 틀린 거, 이거 좌측 기본적인 CO2 부스터 시스템에서 효율을 조금 그 높은 외기 지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렬 압축 시스템을 단 모습이 중간이고요. 그 시스템하고 동등한 효과를 내지만 어쨌든 병렬 압축 시스템 없이 베이퍼 인젝션 스크롤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을 훨씬 더 간소한 개선을 갖고 있는 P&I들을 보시는 게 제일 우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이나믹 베이퍼 인젝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코플랜드 스크롤을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CO2 부스터 렉을 짜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라고, CO2 부스터 시스템의 각 라인별로 지금 pH 선도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적용되는지를 나타냈고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여태까지 지금 그 냉동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pH 선도를 얼마나 친숙하게 다루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루신 분들은 지금 404 시스템하고 굉장히 틀리다는 걸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CO2 부스터 시스템을 다루기 왜 힘드냐? 운전 시스템 내 운전되는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고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100바, 110바 정도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아까 그 황준하 상무님도 말씀드렸지만 더 두꺼운, 우리나라에서 아직 만들지 않는 배관 재질도 필요하고 더 두꺼운 그 튜브가 적용된 열교환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각 개소별로 높은 지정되어 있는 압력들을 제어하는 게 CO2 부스터 시스템의 제일 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안전에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뭐 CO2 시스템이 뭐 매장 내에서 폭발한다, 누출된다고 해서 뭐 당장 사람이 죽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높은 압력을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지금 404, 뭐 410 HFC 계열의 시스템을 다루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한 20여 년 전에 영국 테스코에서 첫 CO2 매장을 열었을 때 그때도 뭐 이게 그때 CO2 시스템이 영국에서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퀄리파이 안 된 용접사들이 이제 배관을 고압 부분의 배관까지도 연결했겠죠. 그 부분이 좀 터졌나 봐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CO2 그 테스코 매장에서 손님들이 놀라가지고 막 그 탈출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CO2가 범용적으로 적용이 되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높은 운전 압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CO2 시스템, 특히 부스터 시스템을 다룰 때는 훨씬 더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404 시스템 대비해서. 그리고 각 개소별로 운전 압력이 틀리기 때문에 각 개소별로 틀린 세팅 압력을 갖고 있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력 존이 다 틀리기 때문에 CO2 부스터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메카니컬적인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만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2 부스터 시스템을 짤 때는 각 개소별로 압력을 올바르게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필수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각 개소별로 이제 안전변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서 제가 빠르게 이제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제부터 좀 코플랜드 장사를 해보려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일단은 뭐 앞으로 한 4, 5년 동안은 계속 CO2 얘기를 계속 들을 거고, 저희 같은 회사들도 여러분들 찾아가서 계속 저희 제품을 선전 홍보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군들은 뭐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나믹 베이퍼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병렬 압축 시스템에 훨씬 더 간소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키고요.
그 압축기가 올 5월에 스크롤 압축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5월에 출시되기 전후로 고객 방문을 통해서 제품을 더 소개할 거고요. 렉 시스템이 기존 렉 시스템에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지금 그 렉 시스템을 각 기후별로 추운 곳, 중간 온도대, 차가운 온도대에서 다 골고루게 효율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 렉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작은 용량대에 어떤 부서 시스템을 짜고 싶으신 커스터머를 위해서 저희가 전용 CDU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5월달에 출시가 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고객 방문을 통해서 제품 소개를 드릴 겁니다. 물론 반밀폐 왕복동 압축기도 있고 그 밸브, 이퀴먼트들, 가스 디텍터 이런 전 제품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CO2 부스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압축기, 인버터, 그 다음에 제어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밸브나 전자식 밸브, 가스 디텍터, 센서류 부분들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뭐 글로벌 서플라이어 중에 커플랜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지금 부스터 시스템 개요도인데 요것들을 열기환기 빼놓고는 뭐 저희 회사가 다 그 원키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의 드리시면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북미에서 적용돼 있는 뭐 실질적인 사례인데 뭐 나중에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희 이 동영상 하나만 보고 오늘 발표를 CO2 for commercial refrigeration. Yes, it's a future-proof choice. But there are some challenges. Traditional CO2 booster systems are complex and expensive, especially when used in warmer climates. Why? Booster systems in warm climates require an additional parallel compressor to keep efficiency high. The result? Increased system size, increased system complexity, and increased costs. But that's not all. Traditional CO2 booster systems are also noisy with high vibration. But is there a technology that masters all these challenges? One that reduces complexity, keeps costs low, and efficiency high? Yes, there is. Finally. Emerson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delivers all this. The new Coplan CO2 scroll compressors with dynamic vapor injection technology. The new Coplan CO2 scroll compressors are compact, light, quiet, and low vibration. Thanks to the innovative dynamic vapor injection technology, the benefit of parallel compression is already integrated into the scroll compressor. A parallel compressor is needless, just like its inverter drive and heat exchanger. The result, a simplified and compact system. Coplan CO2 scroll with dynamic vapor injection. An innovative 2-in-1 design for more efficiency. This new CO2 scroll technology solves the main challenges of CO2 refrigeration. It simplifies system design while keeping efficiency high. And it reduces system costs while keeping operation reliable. It works in all climates. It works for small and medium-sized shop formats. It saves space. It saves money. No need to choose between energy efficiency and low systems costs anymore. Simple, efficient, affordable. That's the new Coplan CO2 scroll compressor with DVI technology. The ideal solution for CO2 booster systems. That's the new cool by Emerson. CO2. 예,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LG전자에서 온 안성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CO2가 콜드 체인을 넘어서 일반적인 에어-투-에어 개별 공조 시스템에도 사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CO2 테크놀로지를 접하면서 공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본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공조 어플리케이션에서 본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이유는 CO2가 공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는 냉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들은 아까 제가 CO2 그 특성, 물리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조는 여전히 이제 그 케미칼 회사들이 만든 그 블렌딩된 그 A12 계열의 냉매로 당분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뒤에 먼저, 저쪽 먼저.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현대냉동 진기용입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컴프레셔 그거 저기 그 CO2가 아닌 일반 그 HCF 냉매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그 트랜스크리티컬용 우리가 뉴쿨이라고 브랜드 네임을 줬는데 뉴쿨 압축기는 설계 압력이 130바 정도 되고요. 운전 압력 110바 정도 되는 그 용량.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 재질이 굉장히 고압에 형성돼 있어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비싼 거를 일반적인 사공사 용도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스 이경민입니다. 저희가 가스 쿨러를 순행식으로 가정을 하고요. 고압을 항상 80바 언더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저온의 증발 온도는 몇 도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좋은 증발 온도요? 예, 가장 최저 증발 온도. CO2 사이클을 운영했을 때, IM계를 운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 압축기, IM계 전용 압축기의 인벨롭을 보시면 마이너스 50도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50도 근처에서까지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56도 아까 그 삼중점이라고 하는 그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터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드라이아이스로 바로 실시간으로 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50도를 한계치로 갖는 게 뭐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죠.